안녕하세요. 저는 성모 아이한의원 김성철 원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1999년부터 성모 아이한의원을 개업해서 올해로 25년째 뇌전증, 발달장애, 틱장애 등 어린이 난치병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2009년부터 동국대학교 한의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모아이 한의원은 보건복지부와 부산대학교 한의과대학과 함께 뇌성마비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논문을 발표한 바가 있고, 그리고 1999년에 개원해서 2003년까지는 대한민국의 우리 뇌전증이나 발달장애, 특히 뭐 틱장애를 이렇게 우리 그 검색을 해보면은 유일하게 검색되는 우리 한방 의료기관이다 보니 국내는 물론 세계 13개국에서 내원해서 지금도 세계 13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성모 아이 한의원입니다. 25년간 10만 건 이상의 임상 처방 경험을 통해서 우리 발달장애나 틱장애, 뇌전증에 보통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복용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인 한 6가지 정도의 처방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뇌전증이나 틱장애, 발달장애로 우리 많은 우리 양한방 치료기관을 통해서 또 낫지 않는다면 하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보다 많은 임상 경험을 한 의료기관을 방문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5년 전에 썼던 몇 권의 책들을 좀 소개할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뇌전증, 발달장애, 기적의 근본치료법이라는 책입니다. 왜 기적의 근본치료법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은 우리 흔히 뇌전증이나 발달장애는 근본치료가 되지 않는 질환입니다. 특히 뇌전증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뇌 자체의 중추신경계 신경이 신경세포가 너무 많이 흥분해서 뇌전 뭐 전기 통한 것처럼 너무 흥분돼서 감전된 것처럼 막 이렇게 손을 떨거나 얼굴도 떨거나 팔다리를 떨거나 이게 진전이 발생하는 이런 네이밍을 썼습니다. 만약에 이 뇌의 문제가 맞다면은 우리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항경련제를 장기간 복용한다면은 경련이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원에 내원하는 많은 아이들이 장기간 치료에도 불구하고 경련이 반복되고 또는 약물에 의해서 발달장애가 유발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동들 뭐 5년, 10년, 심지어 30년 동안 우리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신경계를 억제하는 약물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경련이 반복되고 인지장애에 있는 많은 아동들을 만났습니다. 아동이 아니고 이제 청소년 또는 성인이 된 경우죠. 그런 경우에 이 경련의 안정과 그 다음에 발달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목표를 갖고 치료합니다. 주로 약물 하나는 발달을 통해 촉진시키기 위해서 우리 혈액순환제를 처방하고 있고, 약물 하나는 뇌가 아니라 심장의 흥분을 봅니다. 심장 자체를 만져보면은 어릴 때 쉽게 빨리 뛰거나 불안해하는 아이들이 크게 놀라거나 스트레스 받으면은 경련을 합니다. 그래서 뇌의 문제가 아닌 심장의 흥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심장을 안정시켜주는 천연물질을 복용했더니 경련이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수년간 또는 수십 년간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약물을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았던 경련과 발달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좋아지고, 심지어 약을 완전히 다 끊고 우리 항경련제를 완전히 다 끊고도 2년 이상 재발되지 않는 경련이 재발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우리 완치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경우가 지금 이 병원에서 20건 이상 발생했기 때문에 본원에서는 뇌전증 완치 실제 사례라는 책을 따로 또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뇌전증이나 발달장애는 우리 굉장히 치료하기 어려운 약물로 조절하는 그런 질환인지 알았는데, 본원에 내원해서 뇌가 아니라 심장의 안정과 혈액순환을 통해서 경련과 발달이 동시에 치료된 케이스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책을 사회에 알리고자 제가 5년 전에 출간하게 됐고,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본원에서 처음으로 2년, 3년 또는 심지어 6년, 7년 이렇게 본원에서 약물을 복용하고 경련과 몰라보게 언어가 폭발적으로 늘고 우리 행동이나 우리 운동 능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잘 걷지도 못한 아이들이 야구를 하고 있고, 심지어 또래보다 야구를 더 잘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 그리고 말을 전혀 못했던 아이들이 짧은 경우에는 우리 5, 6개월만 해도 언어가 트이는 경우도 본원에서 흔히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뇌전증 발달장애 기저귀 근본 치료법이라는 책을 통해서 가정에 좀 희망을 드리고자 합니다. 뇌전증과 발달장애는 별개의 질환이 아니고 같이 치료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책 목록에 보면은 목차가 있습니다. 목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99년 성모 아이 한의원 개원 이후에 처음엔 역류와 잦은 감기 연속과 난치성 아토피 또는 수면장애, 식욕부진, 야뇨증 등의 소화질환을 근본 치료하던 중 발달장애, 틱장애, ADHD, 뇌전증 근본 치료를 처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인터넷에 소화관절, 틱장애, 뇌전증을 검색하면 유일하게 성모 아이 한의원만이 검색되었습니다. 뇌전증 발달장애, 틱 ADHD는 뇌질환이 아니라 소화불량, 수면장애, 잦은 감기, 야뇨증 등의 근본 치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지난 25년간 10만 건 이상의 임상 경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위장기능의 개선은 뇌발달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최근 세계의학의 동향과도 일치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잦은 항생제의 복용은 장내 세균의 손상으로 소화불량을 유발하며 뇌발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역류와 감기 시에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 등을 복용하면 역류와 간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소화 뇌질환과 항경련제의 부작용에 대한 치료는 소화 체질에 맞는 몸의 면역력 증가에 있습니다. 책을 이 보면은 이제 목차를 볼게요. 목차 챕터 5에는 역류와 간질입니다. 특히 역류와 간질 중에 영아연축은 영아연축을 내원하는 애들이 가장 큰 문제가 기존의 한약은 검은색이고 맛이 있어서 그 생후 1세가 만 1세가 안 된 아이들이 먹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본원에서는 증류 한약이라고 여기 보면은 굉장히 맑고 투명합니다. 약을 끓였을 때 이 밑에 우리 검은 내용물을 복용하는 게 전통적인 거였다면은 수증기를 받습니다. 가장 깨끗한 물질이 증류수죠. 그 수증기, 증류수를 받아서 이 향을 모아서 복용합니다. 아기들이 맑고 투명한 하고 안전한 이 수증기, 증류수를 또 향이 있기 때문에 못 먹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다가 약간 원당이라고 단맛을 좀 추가하면은 거의 뭐 본원에서는 생후 3주부터 복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생후 1살, 2살은 너무나 잘 먹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아연축 아이들은 100% 이 증류약으로 처방하고 있다. 누구나 아기들이 먹을 수 있다. 생후 3개월이나 5개월은 본원에서 크게 어린 아기가 아니다.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이 영아연축 아이들의 제일 문제는 우리 항경련제를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련이 계속 반복되거나 또는 원래 그럴 수도 있고, 또 약물로 인해서 또 중추신경을 너무 억누르니 또 발달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 다 경련이 뇌가 아니라 심장의 흥분이라는 마인드로 심장을 안정시켜주는 우리 이런 천연 약물과 그리고 우황포룡환이라는 아기들이 먹는 약이 있습니다. 성인들은 우황청심으로 먹고 아기들은 우황포룡환을 먹습니다.
그렇게 복용했을 때 거의 10명이 오면은 거의 한 7명, 8명 정도는 이런 천연물질에 반응합니다. 만약 이런 천연약초를 먹고 아기가 경련이 멈추고 예전보다 인지력이 좋아진다면은 더 이상 우리 뇌를 억제하는 약물은 더 이상 복용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 2년간 경련이 발생되지 않고 정상 발육을 해서 아기 때 영아연축을 진단받는 많은 아이들은 영구적으로 발달 장애가 생긴다라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원에서는 제 기억으로도 많은 아이들이 정상 초등학교를 진학을 하고 정상적으로 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영아연축으로 지금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계신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아이들이 경련 자체의 발생을 뇌 흥분이라고 생각해서 뇌를 억제하는 약물을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련이 멈추지 않는다면은, 또는 경련은 약간 멈췄는데 많이 눈빛이 없어지거나 표정이 없어지거나 그렇게 됐다라면은 하루빨리 체질에 맞는 우리 혈액순환제 또는 심장을 안정시켜주는 방법으로 경련을 치료할 수 있다. 이런 패러다임을 바꾼 치료를 통해서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말을 제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1세, 2세, 3세 이런 영유아들도 우리 먹을 수 있는 중류약초가 있다. 천연약초가 있다. 우리 식물도 약한 식물한테 거름을 주면은 건강해지는 것처럼 사람도 본인의 체질에 맞는 물질을 복용한다면은 식물이 튼튼해지는 것처럼 사람도 튼튼해질 수 있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자, 25년째 우리 소아, 영유아 어린이를 치료하고 있고, 제가 이제 25년 전에 99년도, 2000년도 초까지만 해도 우리 한방약물을 장기간 특히 1세, 2세한테 복용하는 문화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 이외에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우리 한의사 쌤들한테 또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약을 왜 1년씩이나 먹이냐, 2년씩이나 먹이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 병 자체가 일반 무슨 보약을 짓는 환자들이 아니고 그 아이들은 정말 생명을 다투는, 그 가정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부모님들 하여금 상심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생후 얼마 안 돼서 깜짝깜짝 놀라서 경련을 하고 할 때 영아연축 또는 뇌전증이라고 진단받아서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약물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련이 멈추지 않거나 발달장애, 현재의 발달장애와 앞으로도 발달장애를 진단받은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거의 많은 아이들은 정상 발달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이 영상과 이 책의 내용을 알리는 것입니다. 2번은 소아 난치성 간질입니다. 영유아 간질에 대해서는 우리 영아연축이나 웨스터 증후군이고, 소아 난치성 간질은 우리가 경련으로 우리 1년 또는 3년, 5년 장기간 약물을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낫지 않는 아이들도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국소적으로 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어떤 몸 전체적인 면역의 문제 또는 소화기의 문제 또는 감기 걸렸을 때 감기 약물에 대한 반응, 감기 약물에 복용하고 애들이 항히스타민제나 제네거담제를 복용하고 경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감기 시에 우리 열감기, 코감기, 기침감기에 이런 천연 약초를 통해서 비염축농증이나 천식, 모세기한지염, 열감기를 낫는다면은 우리 항생제처럼 면역 떨어뜨리는 약물을 더 이상 복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이상 감기도 잘하지 않게 되고 또 경련이나 발달도 많이 해소된다. 그리고 적어도 1살, 2살 때 본인한테 맞는 천연 약초를 찾게 된다면은 적어도 그 아이가 우리 초중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가 피곤하면은 염증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입안이 허는 것처럼 코 안의 염증, 또 목 안의 염증, 우리 기관지의 염증이 발생하는 부분들도 내가 피곤해서 바이러스가 입안에 들어와서 혀에 뭐 나거나 설염이든 구내염이 나는 거나 코 안이든 목 안이든 기관지에 염증 나는 거나 같은 것이다. 내가 면역이 약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적어도 감기약이 되려면은 뭔가 이렇게 체력을 증강시켜주는
그런 천연 약초와 그다음 독소를 배출해주는 천연 약초를 통해서 우리 항생제, 항히스타민제, 진해검담제는 예전보다 최소하고 낫게 된다라는 경험을 거의 대부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소아난치성 감질은 우리 감기도 본인 체질에 맞는 약물을 통해서 근본 치료할 수 있다. 감기조차도 안 걸릴 수 있는 체력이 됐다면 쓰러지거나 발달장애도 더 이상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달장애입니다. 이 챕터에는 발달장애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발달장애 중에 뭐 다운증후군도 있고, 언어장애도 있고, 뇌성마비처럼 보행장애도 있습니다. 제일 많이 제일 많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언어가 늦다고 언어 훈련만 하는 거는 근원적인 대책이 아니고 우리 내부 오장육부의 문제로 봅니다. 가령 언어가 안 되면은 심장, 우리 깜짝깜짝 놀라거나 수면 장애를 개선해 줘야 됩니다. 깜짝깜짝 놀라거나 수면 장애를 개선해 주면은 언어가 늡니다. 심장의 문제. 그다음 폐, 코감기, 목감기, 기침감기를 달고 다니는데 특히 비염축농증을 우리가 완치를 해보면은 완치라는 본인의 비염축농증에 맞는 항생제를 대신할 수 있는 약초를 찾아줍니다. 이 약물은 면역력을 증강시켜주고 우리 코를 뚫어줍니다. 생강이나 박하처럼 뚫는 약을 같이 써줍니다. 기운이 나고 뚫고 이런 천연 약초로 낫게 되면은 우리 항생제를 안 먹고 처음으로 비염축농증, 중이염이 나았다라고 어머님들이 주장하십니다. 그 물질을 찾으면은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원장님, 우리 1년 동안 우리 병원에 가서 화학약품 안 먹고 처음으로 지냈습니다. 우리 애가 이제는 찬바람 맞아도 하루 이틀 그러다가 약을 안 먹어도 스스로 이겨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몰라보게 기운이 납니다. 이 본인 체질에 맞는 어떤 면역 약물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약을 코에 넣은 게 아니죠. 약을 먹고 우리가 장력이 생겼다는 것은 폐 기능이 강화됐다는 뜻입니다. 폐가 좋아지면 언어가 늡니다. 다시 이야기해 줄게요. 비염축농증을 이길 만큼의 폐 기능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약물로. 그러면 반드시 언어가 좋아집니다. 세 번째, 유독 밥을 잘 안 먹는 애들이 있습니다. 장과 뇌의 관계입니다. 얼굴 혈색도 약하고 이목구비도 뚜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50% 이상, 지금보다 식사량이 적어도 50% 이상 식사량이 증가되는 그런 본인만의 약물을 찾아줍니다. 가령 우리가 유산균이나 뭐 어떤 다른 건강식품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식사량이 증가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큰 의미가 없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본인 체질에 맞는 본인의 장 기능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본인만의 약초를 찾아서 복용한다면은 늦어도 3개월 이내에는 식사량이 한 50% 이상 증가합니다. 빠른 애들은 한 달째부터 증가합니다. 그러면 그 나은 상태가 적어도 1년 이상 지속된다면은 적어도 식사량이 50% 이상 증강된 게 1년 됐다면은 당연히 우리 얼굴에 살도 붙고 눈빛도 생기고 표정도 좋아지고 뇌의 혈류량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표현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게 장과 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언어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집에 언어장애나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뇌성마비가 있는 아이들이 식사량이 적다면은 본인의 체질에 맞는 소화기 약을 찾아주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생식기와 다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소변을 늦게 가리는 애들이 많습니다. 발달장애 아이들 중에서는. 그러면은 다리 치료 따로 아랫배 따로가 아니라 하복에 우리가 신장, 방광, 콩팥이 있는 아랫배에 힘이 생기게 하는 그런 천연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가 예전보다 빨리 대소변을 가리게 되고 대소변만 가리게 되는 게 아니고 아랫배에 힘이 생기면은 다리에도 힘이 생기게 됩니다. 예전보다 보행이 개선되고 예전보다 성장이 촉진되고 예전보다 다리에 힘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의 문제라든지 우리 뇌 발달의 문제 그리고 뇌성마비 등의 보행장애 문제는 심장이나 깜짝깜짝 놀라는 거나 수면장애, 잦은 감기를 달고 다니는 문제, 식사를 잘 못하거나 변비가 심한 문제 또는 대소변을 못 가리는 문제, 이 부분을 본인의 체질에 맞게 개선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25년 동안 하고 있고 25년째 검증했기 때문에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의 발달장애
어린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K약이라는 이름으로 이거 전 세계에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도 다운증후군 환자가 왔는데 염색체 이상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니까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25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자신있게 말합니다. 다운증후군은 염색체 이상이라는 하나의 패러다임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우리 입이 벌어지고 침을 흘리고 코가 이렇게 들리고 눈빛이 없고 이 눈, 코, 입, 귀가 오장육부를 대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장이 안정이 되고 그 다운증후군 아이가 예전보다 잠을 잘 자고 예전보다 식사를 잘하고 예전보다 대소변을 다 가리고 예전보다 감기에 덜 걸리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굴 쪽에 혈류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서 눈빛이 생기고 코도 많이 바로되고 구부러졌던 귀도 펴줍니다. 침도 안 흘리게 되고 입도 다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 코, 입, 귀, 그 다음에 어떤 얼굴 혈색의 문제는 얼굴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부 오장 부분의 약한 장기를 그 체질에 맞는 약초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계신 부모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챕터 4번이 진료 후기입니다. 나이대별로 진료 후기를 적었는데 0세에서 2세, 0세에서 2세에 언어장애 발달장애 있는 아동들은 꼭 한번 이 영상과 이 책을 사보시고 또 본원에 내원하셔서 처방을 안 써도 좋으니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꼭 전문가랑 의논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3세, 5세, 6세, 9세, 10세, 13세, 14세, 19세 그리고 지금은 뭐 성인들까지 지금 내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환경연제를 30년 먹은 친구가 왔습니다. 어릴 때 발생해서 30살 됐는 거예요. 그 경우 휠체어 타고 허리를 이만큼 구부리고 있습니다. 억제가 많이 돼서 첫날부터 침을 너무 많이 흘리고 보청기 끼고 뭐 눈도 시력도 많이 잃었는데 정말 신기한 게 한 달 만에 침을 안 흘린답니다. 어머님이. 그리고 2달 만에 애가 조금씩 걷기 시작해요. 그 처방은 제가 소화기약을 많이 썼습니다. 경련도 많이 감소됐다는 거예요. 30년 환경인제를 먹어도 경련했던 아이가 한두 달 만에 경련이 많이 감소됐다는 거예요. 그 저는 소화기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 소화불량으로 그 아이가 침을 흘리거나 그 30살 먹은 아이가 경련을 했던 이유는 뇌의 문제가 아니라 장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소화가 되니 침도 덜 흘리고 경련도 나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소화불량을 통해서 경련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실제 임상을 통해서 확인했었고 2014년, 15년, 16년까지는 경련이 완치되고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신기해서 완치됐다는 한두 달 좋아진 게 아닙니다. 만 2년 이상 재발 안 된 거예요. 신기해서 어머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치료 후기도 써달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2020년 이후로는 제가 거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련이 좋아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적어도 이 병원에서 나을지 안 나을지는 적어도 6개월 정도만 해보면 알 수 있다. 비용 부담이 많이 되니 더 이상 오래 끌고 갈 필요도 없고 6개월 정도 해보면은 이 병원에서 나을지 안 나을지 결정될 수 있고 적어도 70-80% 이상의 아동이든 우리 난치성 간질도 한 6개월 내에 언어 발달이 촉진되건 또 경련이 좋아지든 둘 중에 하나는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성모아이 한의원의 약물에 대해서 설명했고 이 약물에 대해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성모아이 한의원이 뇌전증이나 틱장애에서 우리 검색할 때 예전에는 뭐 광고하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전국은 물론 뭐 해외에서까지 내원했었으니까 병원이 인산인이었습니다. 오로지 틱장애, 뇌전증, 발달장애만 치료했었기 때문에 또는 뭐 난치성 다른 질환들도 가끔 있었죠. 특징적으로 보다 보니까 정말 많이 좋아진 애들도 있고 정말 그대로 있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그대로 있는 애들을 개선해주기 위해서 수많은 알약을 만들어보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지금은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범위, 레인지를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내원했을 때 정보를 통해서 거의 반 이상 알게 되고 아무리 늦어도 6개월 내에서는 이 병원에서 치료가 될 수 있는지 안 될 수 있는지 그 레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적어도 한 6개 처방 안에서 우리 지금 본원에서 내원하는 뇌전증 발달장애 틱장애 아이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 이상 본원에서는 또 다른 임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은 아닙니다. 이미 완성되어 있는
처방 내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인 클리닉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래서 오늘은 뇌전증 발달 장애 기적의 근본 치료법이라는 책을 통해서 지금 가정에서 또는 주변에서 또는 해외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뇌전증은 못 고치는 병이다. 어떤 양한방 의료기관에서 뭐 수년간 약물을 썼거나 한방 의료기관에서 또 얼마간 치료를 했더라도 뇌전증 발달 장애가 낫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보다 전문적으로 임상을 많이 한 원장님을 찾는다면은 정말 기적의 근본 치료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령 태어날 때 약하게 태어난 식물이 있다면은 이 식물 뿌리에 아무거나 거름을 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식물도 전문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식물한테 우리 화학 비료, 비타민제, 철분제 이런 화학 비료가 있다면은 우리 천연 물질, 당기나 작약이나 천궁이나 이런 자연 약초를 뿌리로 식물에 거름을 줍니다. 묵혀서. 그런 것처럼 이 자연 약초 중에서도 우리 홍삼이나 뭐 녹용이나 이것만 체질에 관계없이 막 먹으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급한 마음에 임의로 영양제도 먹고 뭐 각종 영양제 또 체질에 맞는지 검증되지 않은 한약재, 홍삼이나 뭐 우리 녹용이나 모든 체질에 좋은 식물이 없습니다. 식물은 물만 주더라도 어떤 식물은 살고 어떤 식물은 죽을 수 있습니다. 천연 약초도 그 식물을 잘 아는 전문가를 만나야지만은 그 식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달장애를 약하게 태어난 식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임의로 지금 화학 비료를 주고 천연거름을 검증되지 않은 분들한테 천연거름을 주는 거면은 굉장히 또 그 식물한테 손상이 가기 때문에 그런 발달이 약한 식물한테 거름을 25년 정도 줬던 그런 경험을 가진 그런 분을 찾아간다면은 그래서 그 체질에 맞는 거름을 준다면은 그 식물은 조금씩 생명력을 얻게 되고 나중에는 정상적인 성인 식물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자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체질에 맞는 천연 약초를 통해서 그 아이의 심장을 개선하고 심장 기능을 그 아이가 깜짝깜짝 놀라거나 불안하거나 깊은 잠을 못 자는 것을 개선하고 그 아이가 식사량이 적은 부분을 개선하고 그 아이 감기 달고 다니는 부분을 개선하고 그 아이 대소변을 못 가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불쌍한 아이들이 제가 이제 병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항생제를 복용하면서 센터 어느 치료실 가는 애들이 제일 불쌍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면역력을 떨어뜨리면서 어느 치료를 간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아이의 체질에 맞는 면역력을 키워줘야 되고 그 아이의 체질에 맞는 우리 장기 기능을 개선해 주는 게 가장 큰 뇌전증 발달장애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뒤에는 보면은 뭐 기적의 근본 치료라고 치료 사례를 또 짧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난 25년 동안 임상 경험을 누적해서 뇌전증 발달장애 기적의 근본 치료법이란 책을 서술하게 됐고 이 영상을 보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계신 많은 분들의 가정에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